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챔 콜콜콜을 찾아온 시청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급등을 했죠. 우리가 어제 비율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장에 대한 예측. 과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아이디어를 찾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 그 체크 포인트를 잡았던 그 라인이 2,300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컨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흘러왔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저점과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어떻게 보면 수급 논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맥락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대응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티지라 그래요. 그 쇼티지가 잡아줄 수 있는 라인은 어디냐라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10년 동안에 2,000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200, 그 다음에 2,300, 2,400 여기를 4배 단으로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제 2,300 원저리에서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셔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상담 내용의 절반이 추가 매수였었어요.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 이유는 지킬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지지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뀌는데요. 연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올해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나요. 어제도 또 코멘트가 있었죠. 올해는 연기금들이 주가를 방어할 거예요. 주가 밀리면 밀릴수록 연기금의 비중은 늘어날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중은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을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에요. 올해는 제가 1월 1일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스트롱 바이다. 올해는 변동성이 셀 수 있어도 물량을 늘려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작년 2, 3년 동안 고생했던 거를 올해는 꼭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요점 정리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눌렸을 때 그 도대체 바닥을 잡는 게 주체가 누구냐라는 포인트였었거든요. 이게 연기금이에요. 작년 10월부터 주가 방어를 3년 만에 연기금에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시장의 화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우리가 그 목라인, 헤드, 렉, 어깨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 어깨, 중간에 목, 요 라인을 딱 그려놓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제 2년 전으로 우리가 회귀를 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헤드라고 그러죠. 요 머리 라인이 2,600 요 언저리였었어요. 요 언저리, 그다음에 또 요 언저리, 그다음 하단에 대한 부분 요 언저리. 여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어제 마킹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요 라인이다. 그래서 어제는 주식을 사는 날이고 겁먹을 필요 없고 추가 매수하셔라 라는 이유가 이 A파, B파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똑같은 그 움직임이 연출이 돼요. 이거는 이제 로직 매매라 그래서 이런 로직이 심어져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주체가 있냐 없냐에 따른데 이게 개인이 방어했다면 주가는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비빌 언덕,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는 사는 거예요. 근데 공식 또 하나 드리자면 주식에서는 공식이 없어요. 근데 패턴에 맞아떨어지는 거는 지수가 하락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강력 매수하라라는 메시지를 드렸었어요. 바로 다음에도 이렇게 주가가 먼저 빠지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라는 탑픽의 반도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타점을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다음에도 이렇게 지수가 하락 나올 때는 꼭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는 시장이 좋아요. 근데 단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센티예요. 그리고 이 센티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드려요. 오전장, 오후장 중간에 저희가 나와서 여러분들 흔들리는 심정, 심리를 잡아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보고 오겠습니다.
주챔 콜콜콜은 참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다음에 전화 상담이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상담은 03153-2641 꼭 기억해 주시고요. 12시 1시 되면 꼭 전화 주셔서 상담 받기 원합니다. 저희 상담은 좀 다르죠. 스터디 상담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목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SKC 매수가 비중은요? 96,970원에 10%요. 아, 그래. 잘 사셨네요. 네네. 정말 타점을 잘 잡으셨는데 직접 사신 거예요? 아니면 추천받으신 거예요? 아니, 방송 볼 때마다 멘토님은 뭐 SKC하고 유리기판 때문에 좋다 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3번에 나눠서 매수했는 가격. 잘하셨네요. 올해는 이제 유리기판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네. SKC하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쪽을 좀 보자. 근데 이게 단기적인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열 관리예요. 올해는 냉난방, 공조 시스템, AI,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유리기판에 대한 그 열의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판 쪽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올해 모멘텀이 많이 있는 종목이 세 가지 패턴이에요. 삼성전기, LG노텍, SKC. 근데 이 종목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뭐냐?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오지만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져요. 많이 빠지더라고요. 오늘 또 8%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되게 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 농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면 되고요. 분할 매수 되게 잘하셨네요. 네, 그런데 저번 좀 저는 8만 원까지 내려가고 그때는 추가 매수 뭐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네. 근데 이 주식을 좀 오래 하셨나 봐요. 코로나 오고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점을 네, 딱 잡은. 멘토님 거 보고 방송 보고 계속. 그래요. 좀 그러면 좀 보이세요? 좀 보이시죠? 약간 뭐 볼락만 아직까지는. 그래 이제 계속 이제 네. 트레이딩하면 돼요. 이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모멘텀이라 그래요. 이런 것 네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재료가 없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나거나 뭔가가 있을 것이어야 되는 반응을 해요. 이걸 미리 땡겨오거든요. 요게 이제 땡겨오는 자리예요.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SKC는 재료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을 살살 모아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끌고 간다 생각하고서 하반기까지 계속 모아서 가는 전략을 쓰고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빠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도 되겠네요. 조금씩 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전략을 내가 한 네네. 10% 사겠어.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네.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1%씩.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마다. 빠질 때마다. 그래서 10만 원 밑에는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을 쓰고요. 중장기적으로 14만 원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홀딩. 근데 이 올라올 때 되게 빨라요. 이 종목도 이제 대형주 치고는 오늘 이제 8% 9%씩 올라가잖아요. 평상시에도 많이 올라가면 15%, 그다음에 여기 16%, 20%까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나오면 장대 양봉을 딱 쓸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 목표가가 14만 원. 흔들리지 말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페스 아크고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1,200원에 15%요. 네. 어떤 게 걱정되세요? 아니, 그 매도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아, 그러셨어요? 사신 이유는 있으세요? 아니, 그때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추천받았는데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이제 물타기를 업종이라 조금 해서 그래요. 가격을 낮춘 거라서. 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좀 종목에 따라서 지금 급등락을 많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네. 가격은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잖아요. 네네. 혹시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아, 네.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하라는지 알겠어요? 혹시 이거 자꾸 떨어지는데 왜 사라고 그러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니,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거지. 아, 근데 낮춰야 되는 종목이 있고 낮추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과 이런 종목은 이제 하반기에 좋아져요. 그러니까 4월 넘어가면 이제 중순 넘어가면 이제 반도체 쪽이 아마 레벨 단위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페스 약구도 마찬가지고 이게 늘렸다 그래요. 그래서 15,000원 나이는 비싼 건 아니에요. 시장 대비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이게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도 맞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매수를 조금 더 하셔서 14,000원, 15,000원까지 팔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14,000원, 15,000원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단봉이라 그래요. 이게 봐봐요. 이게 네. 뭐예요? 단봉이라고. 단봉 한번 이게 단봉. 네네네. 봉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단봉이라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는 거래가 강하게 한번 들어왔었죠. 네. 그다음에 또 여기가 거래가 들어왔죠. 여기 들어왔죠, 여기. 네네. 이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할 때 이 종목은 20%까지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아, 네. 변동성이 세요. 그래서 단봉들이 많다는 거는 이제 논리 간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들어오는 거래 대금들이 눌러서 들어온다는 건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 매집됐다고 하거든요. 흔히들 매집이라 그래요. 네네. 이 주체가 뭐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많이 샀냐? 그래서 주가를 얼마큼 끌어올렸고 얼마큼 떨어졌냐. 떨어질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떨어질 때 이렇게 거래가 없이 빠지는 건 다시 이 거래에 붙여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봉으로 떨어지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이렇게 단봉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세게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네. 어떤 거 뭐 거래가 막 세게 떨어지는 것들은 그거는 손절해야 돼요. 근데 이런 아. 종목들은 시간 주면 다시 산 가격까지 올라오니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목표가는 14,000원.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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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SDS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3,000원에 15%거든요. 아, 네. 제가 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낮춘 건데 잘하셨네. 네. 이걸 언제까지 제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되며 또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그래요?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 여유는 되세요? 네. 그리고 난 빠른 매매가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느긋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좀 유리해요. 그죠? 그러면 그 네. 조건을 맞는 기업들이 어느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 큰 종목이라고 하죠. 이게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언제 사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쌌을 때 사는 게 되게 좋아요. 그죠? 네. 그럼 네. 이 가격은 비싸요, 싸요? 제 생각에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어제 추매를 그렇죠. 했는데. 싸죠. 예. 그건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싸다 비싸다 이게 저점이다 아니다 논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의 흔적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 시세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가장 많이 올랐을 때하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하고 지금 현재가가 어디냐라고 따라서 비싸다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주식도 똑같아요. 우리 대형주는 비싸다 싸다는 어떻게 노냐면 기존에 흘러왔던 가격을 보면서 이 가격은 쌀 거야. 이 가격은 비싸. 가장 좋았을 때 가격, 가장 안 좋았을 때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삼성 SDS는 특징이 있어요.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 월봉이에요. 이렇게 봐봐. 2016, 17년부터 쫙 한번 봐봐요. 어떤 패턴이 있는지 봐봐요. 요게 네. 라인이 되게 중요하죠. 요거 라인. 그죠? 네. 요게 가격이 12만 원, 11만 원대예요. 그다음에 요 가격. 그다음에 여기 중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세 개로 나눠 놨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17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주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얘를 들여다보면 뭐가 보여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잘 봐봐요. 여기서는 반등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또 여기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떨어지면 또 이렇게 반등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한 네.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시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쭉 끌고 가면 돼요. 실적 좋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센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라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삼성 SDS는 딱 패턴이 있어요. 11만 원 언저리에 사가지고 15만 원에 팔면 돼요. 네. 그럼 11만 원 왔을 때 추가 매수 하셔서 끌고 가면 돼요. 이제 좀 길게 네. 15만 원, 16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또 올라오면 이제 지배구조 때문에 또 떨어져요. 네. 지배구조 이슈가 있거든요. 주가 올라가면 떨어져요. 이 종목은. 당분간 지배구조 이슈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돼요. 하셔서 네. 15만 원, 네. 16만 원 판다고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팔지 마세요. 네. 끌고 가면 돼요. 수익 많이 내고 네. 나올 수 있어요. 이 가격이라면.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럼 제가 또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될까요? 해도 돼요. 어. 지금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서 15만 원, 16만 원까지 가져간다 생각해서 오늘 하반기까지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 되게 좋아요. 잘 사셨어요?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안내비고요. 아, 안내 사셨어요? 네, 매수가 12만 1,300원이고요. 얼마요? 12만 1,300원. 아, 이거 오래되셨나 봐요. 네, 비중은요? 그래서 비중은 10%고요. 네. 일전에 한번 5% 네. 손절했어요. 아, 올라왔을 그러셨어요? 때. 올라갈 때? 네, 네, 이거 왜 움직이는지 알죠? 네. 정치 테마. 네. 근데 안내비라는 종목은 너무 좋아요. 실적 좋고 몸매통 네, 좋고 다 또한- 좋은데 이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 그러게요. 관련 정치인이 움직임에 동선에 따라서 주가가 막 요동쳐요. 네. 그럼 이번에도 요동 칠까요, 안 칠까요? 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나오고 싶어요. 예, 그리고 다음부터 때. 이거 안 하고 싶죠. 네, 이거 잠못 사면 2년마다 한 번씩 고생해요. 맞아요. 2, 3년마다 고생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팔아야 돼요. 이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네, 팔 수 있어요. 그럼 그 매수가까지 오면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익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익절을 매물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 여기 한번 잘 봐봐요. 이게 이제 안랩의 역사예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과거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거든요. 근데 여기 네. 보면 이게 이제 월봉이라 그래요. 한번 봐봐요. 여기 나오니 네. 오면 뚝 떨어지죠. 여기 뚝 떨어지죠. 한번 봐봐요. 네. 여기 오면 어때요? 뚝 떨어지죠. 그다음에 예. 여기 오면 어때요? 뚝 떨어지죠. 그럼 예. 여기 언저리 오면 어때요? 떨어져요. 여기 이제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매물 구간이에요. 여기 네. 몇 년 동안 들고 있던 물량들이 악성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이번에도 네. 올라올 거예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에서 파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언저리, 그러니까 12만 원 언저리에 오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네. 물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예. 올라가더라도 못 팔아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떨어질 때 이제 수직 하강하거든요. 이게 급락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팔 수 있는 시간도 안 줘요. 여기 봐봐요. 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16% 아니 3%에서 막 가다가 종가는 16% 떨어졌어요. 변동성 되게 세죠. 한 번 더 네. 리바운딩이 될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이번에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때 파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때 꼭 파세요. 알겠죠? 마음고생이에요. 아니요, 팔 거예요. 그래서 요 앞번에 올라왔을 때 일부 5% 손절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도 올라오면 그냥 팔고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막 30%, 40%, 50%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손실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다음부터는 이 정도 종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잘 파셔야 돼요. 이번에 집중하셔도 잘 팔 수 있게 그게- 꼭 관찰하셔야 아,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근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파라다이스 11,800원에 16%요. 아, 파라다이스. 예. 네. 이거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최근에 샀어요? 아니요, 작년에 샀는데 원래 12,800원에 샀는데 네. 그때 그 상가가 안 오고 뚝 떨어져서 그래서 조금 추매갖고 11,800원을 만든 거거든요. 아, 그래도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다 올라가요. 그죠?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도 볼 때 시가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주기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무슨 관련주인지 알죠? 네. 우리 무슨 관련주예요? 카지노 그쵸. 카지노를 외국인. 하려면 누구예요? 외국인들이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나령 해지한다고 하는데 네, 와요. 이제 많이 올 거예요. 중국 무비자 때문에 많이 올 네. 거예요.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 놀자주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관세의 영향을 덜 받는 이런 엔터주들, 막 노래하고 영화하고 놀러 가고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없을까요? 다른 종목 많이 빠질 때 이 종목은 대래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네. 맞잖아요. 최근에 지금 4월 들어서 우리 시장 폭락했는데 이 종목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면 강한 거예요, 강하지 않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강한 거는 굳이 지금 팔 수 있어요. 나중에 좀 더 이따 파는 게 좋을까요? 좀 이따 파는 게 그렇죠. 낫죠. 그럼 얼마에 네. 팔까요? 저는 원래 그래서 또 그 작년처럼 12,000 얼마까지 오다 빠져버릴까 싶은데 보통 제가 주기적으로 보면 이맘때쯤에 한 14,000에서 15,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잘하시네요. 예, 그럼 거기다 팔면 돼요. 아, 이번에는 14,000원, 12,000원에서 안 빠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열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선들 있죠. 여기 보면 네. TV 보시죠. 네, 네, 네. 이 선들은 저항이라 그래요. 이 선들이 내 머리 위에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맞죠. 받죠. 그럼 올라가려면 막 짜증나고 올라가면 짜증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걸리는 게? 지금은 없어요. 없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물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자리를 매물대라 그래요. 네. 그러면 저항대가 없으니 매물대까지 가죠. 그게 얼마냐? 14,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주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다음에 파라다이스에 대한 업종을 봤을 때 관세 영향, 민감하게 관세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돈이 몰리겠구나. 이번에는 내 매물대 14,000원까지 끌고 가버리라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 아, 네. 이제 이해되셨죠? 저번에 네네. 떨어졌던 이유는 위에 선들이 많아서 저항이 걸린 거고 이번에 그 선을 돌파했어요. 그 힘이 있다는 거고 시장이 빠졌을 때 얘는 강했다. 그럼 이 업종은 좀 더 지금의 시장에 비해 강한 업종이다. 그럼 굳이 팔지 말고 좀 더 끌고 가자.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정리됐어요? 알겠습니다. 깔끔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은 시간을 주고 이제 T값이라 그래요. T값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이제 수익만 가져오면 돼요. 네, 자, 한번 꼭 알겠습니다. 도전하셔서 꼭 수익 챙겨오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GH고에 네, 매수가 비중은요? 2만 원에 5%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소외 종목이라 그래요. 소외됐다 네. 그러거든요. 왜 네. 소외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어떤 관련주인지 아시죠? 아, 네네. 어떤 관련주예요? 애플. 그쵸, 애플 스마트폰 그 부품 단위라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예. 애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이 애플이 지금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휴대폰 부품단들은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제 예, 더 예. 이상 좋아질 게 없어요. 예. 그다음에 교체 주기라 그러는데 이 예. 교체 주기도 되게 길어졌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소비가 좋으면 이 교체 주기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근데 소비가 경기가 안 좋으면 핸드폰은 이제 소모품 개념이죠. 몇 년 동안 쓰고 바꾸는 건데 이 기간이 예전에는 이제 소비가 좋아지면 1년, 2년 만에 주기 교체가 됐다면 지금은 3년, 4년 쭉 써요. 고쳐 쓰세요. 예, 예.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해. 부품단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래,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끌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비중이 5%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라인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네. 때는 네. 이제 우리 꼬리 저항이라 그래요. 꼬리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한번 우리 선생님 TV로 보시면 예, 예. 요 라인에 한번 꼬리가 이렇게 길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얼마였냐면 이거 15,000원 라인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예. 여기는 뭐냐? 여기는 박스권이라 그래요. 네. 이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여기는 언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은 못해도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시장이 반등 들면 이 종목도 반등 들어와요. 그 가격이 어디냐? 15,000원 라인이에요. 네. 15,000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 이제 이 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5%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더 추가로 매수해서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서 탈출하는 게 낫겠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을 줘서 15,000원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팔고 종목을 바꾸는 게 나아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추가할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더디거든요. 업종이 좀 더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종이 이제 많이 떨어진 위주로 종목을 선택하고 좋은 업종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시간 오래 걸리니 이 종목은 시간을 줘서 15,000원에 판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거 추가 매수할 거를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나아요. 업종 바꾸는 게 나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돈이라면 다른 종목으로 가서 다른 업종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수익 내는 게 더 빨라요. 아,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말고 15,000원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아, 알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모레지요. 매수가 비중은요? 22,200원에 20%입니다. 사신 지는 좀 되셨나요? 한 열흘 정도 됐나 봐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냥 화장품도 그냥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떨어졌으면 단기 매매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길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모레지는 지주 쪽으로 보면 돼요. 지주사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 섹터라 그래요.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잖아요. 화장품은 뭐에 영향을 많이 줘요? 소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제 관세 영향도 살짝 받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저항에 맞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만 우리가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추가 매수하지 얼른- 마시고요. 이 종목은 22,000원까지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그다음에 그래요? 지주사를 사면 조금 더뎌요. 그러니까 지주 관련주들 있잖아요. 아모레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주사 관련주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주사보다는 민감주 쪽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22,000원 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네. 업종 변경 하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올려주세요. CJ ENM. 자, 매수가 비중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6만 원에 10%네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엔터라고 하잖아요. 엔터는 이제 중국 경기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중국이 호의적인 이 정책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한류예요, 한류. 엔터. 그다음 한알령. 이 문화교류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그 엔터 관련주들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은 우리가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6만 5천 원 올라오면 그때 전화 상담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MI텍. 자, 매수가 비중은 7,900원에 비중은 10%. 네. 이 자리는 이제 패턴주라 그래요. 이게 딱 보면 주가라는 건 상승 하락 횡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길게 봐야 돼요. 주가를 오래 볼 때는 첫 번째는 이런 소형주 있잖아요. 2,500억짜리는 시가총액 작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이렇게 세력의 흐름을 잘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수급 논리를 잘 보고 위치를 보고 재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그건 우리가 매번 말씀드렸겠지만 주식은 상승하면 하락한다. 하락하면 횡보한다. 그 다음에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변곡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요. 주가는 이 삼각형 안에 들어 있고요. 경제도 이 삼각형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이 가운데 수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경길은 여기에 금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은 상승 하락 횡보가 있고 경기는 이 안에 금리가 들어가 있고 생산 투자 소비라는 세 개의 카탈로그대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삼각형, 이 삼각뿔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MI텍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 횡보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가요. 그 이유는 이 스몰캡 종목들 돈 잘 벌고 실적 좋은 애들은 다시 끌어올려 가도 되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서 10,000원까지 본다 생각하고 10,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전화 상담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있어요? 네이크 멀티리얼즈요. 네이크 워크트레이저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17,500. 원에? 잠깐만요. 17,450원이요.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옛날에 아는 애가 좋다 해서 샀는데, 네. 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제 우리 네. 펀드멘탈이라고 그래요. 네이커 멀티리저랑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팩트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다음에 네. 태양광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차 전지 쪽에 섞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섞여서 많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가격 논리라 그래요. 이제 실적 베이스는 되게 좋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우리 시청님 사신 가격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 네. 다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지금 자리는 되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자리대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사고 싶은데. 네, 사도 되는데 이거는 이 자리는 네. 이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네. 한번 보면 수급 논리를 보거든요. 일단 수급을 봐요. 이 수급이 네. 어떤가 보면 기관하고 금투, 연기금 이 메이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이제 네네.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단기 매매하는 물량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기관들이 매수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것들은 뭐냐, 가격이 싸고 조만간에 한번 위로 세게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네. 종목은 이제 유통 물량이라 그래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되게 빨리 나와요. 여기 보면 26% 나오고, 여기 봐봐요. 여기 16% 나오고, 여기 한번 보세요. 12% 나오죠. 한번 네. 움직일 때 세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렇더라고요. 세게 팍팍 움직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하셔서 내가 온 매수가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17,000원 판다 생각해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서 그러면 추가 매수하고 네, 얼마 정도 오면 17,000원이요. 17,000원이요? 네, 17,000원. 그렇게 팔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 추가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네.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지 말고요. 네. 가지고 있는 종목 있죠.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예, 바로 가지고 있는 종목 매일 안 되는. 듣는데.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죠? 돈을 증권 계좌로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 있는 종목 네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주식은. 알겠죠? 아, 네. 예, 네. 그렇게 사면 이제 종목들이 줄어들어요. 계속 돈을 네. 가지고 들어오면 손실 날 때마다 종목 수가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있는 종목 네. 팔아서, 아니면 내가 여유가 안 됐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여유 될 때 사면 돼요. 주식은 네네. 매일 열려요. 그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다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있는 주식을 팔아서 사세요. 알겠죠? 네. 예,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제가 이거 추가 매수 예를 들어 해가지고 17,000원에 오면 다 팔아요? 다 팔아버려요. 아, 다 팔아야 그러면 돼요. 다 팔고 네. 나중에 혹시 또 이게 내려가면 또 사도 되나요? 근데 이거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을 봐요. 이거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코스닥이 유리할까? 대형주를 유리할까? 이게 두 가지를 안 우리가 그래도 저울주예요. 대형주 매일 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대형주가 훨씬 더 나아요. 오늘 네네. 막 SK 하이닉스 움직이는 거 봤죠? 네네. 그 10%씩 움직이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 1등, 2등 막 기업들이 막 10%, 5%, 6%씩 움직이는데 굳이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 내는 것보다 이게 불안하잖아, 움직임이. 근데 네네. 이제 대형주 쪽으로 몰아가는 게 올해는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이거 팔고 이제 대형주로 가세요. 그게 이제 아, 싼 예.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이제 한두 종목으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훨씬 더 나아요. 올해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죠. 토요일은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고요. 일요일은 대전으로 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강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공유를 하는데요. 우리 센트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내용들을 잘 봐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들은 항상 우리나라는 똑같이 움직여요. 그게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데 지지라인에서는 왜 지지가 들어오고 저항라인에서는 왜 걸리는 거고 매물대는 뭔지 왜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건지는 우리나라는 되게 쉬운 시장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약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더 안다면 어제 저희가 이제 정확히 여기서 사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를 강연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노하우라고 하죠. 예, 노하우를 짧게 압축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소와 시간 잘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주책 콜콜콜 참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유튜브 실시간 상담하고요.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153-21641. 우리 벽에다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어놓고요. 12시부터 1시가 되면 항상 주챔 콜콜콜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들 열심히 상담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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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네요. 자, 유튜브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세요. 에이프릴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6,000원, 비중은 20%.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물량을 봐요. 이게 제약 바이오 특징은 뭐냐면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신용 물량이 많은지를 잘 봐야 돼요. 이번에도 신용 물량이 되게 많이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쇼트지가 세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용 물량을 보고 이제 들어가야 돼 일단은. 왜 개인들은 바이오 관련주에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볼 때 위치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신용 물량 봐요. 신용이 5.17% 정도예요. 신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쇼트지가 좀 나왔던 건데 이 종목은 이 자리는 좀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추가 매수하셔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5,000원까지 올라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15,000원, 16,000원을 판다 생각하고 그때 종목 교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매수 16,000원 매도 이 전략을 쓰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만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9,900원, 비중 8%.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강하게 움직였죠. 이제 게임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을 볼 때 이제 거래를 봐요. 이제 매집봉이냐 매집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 패턴을 봐요. 시가총액이 2,300억, 신용은 5%. 많죠? 그러면 이거는 차트 매매라 그래요. 이 차트는 우리가 뭐냐면 매집을 봐요. 매집은 뭘로 보냐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을 보거든요. 거래가 들어왔고 눌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급등락이 되게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성이 세게 들어온 거는 거래가 붙었고요. 변동성이 흘렀을 때 거래량을 보면 거래가 없죠. 근데 또한 또 거래가 붙으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 급등락이 많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종목은 이번에 잘 팔 수 있어요. 2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000장이라 그래요. 이제 외봉은 쌍봉을 만들고 쌍봉은 3,000장을 만들어요. 그래요. 외봉자리 여기가 덩어리가 하나예요. 머리가 외봉, 쌍봉, 그다음 3,000장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거꾸로 돌면 이제 3바닥이라 그래요. 1바닥, 2바닥, 3바닥 이렇게 해서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지 라인이 어디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1차 지지 라인이 요 라인이고 요 체크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봐봐요. 그럼 여기가 저항대, 여기 넘어가면 25,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차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꾸로 보고 매물대를 찾을 때 지지 라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21,900원 한번 넘어가면 25,000원. 그래서 이번에는 25,000원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가 강하진 않고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21,900원을 활짝 넘어서 25,000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시기 바라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얼마나 고맙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뭐 다른 분들도 다 힘드신데 뭐예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셀트리온제야 매수가 비중은요? 76,800원에 20%입니다. 좀 많이 밀렸네요. 예, 많이 밀렸습니다. 혹시 이 종목 사실 때 우리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저는 뭐 장기로 봤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세요? 예,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뭐 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빠질 자리는 없는 자리예요. 이제 자자가 예. 잡아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여러 종목 뭐 코탁 뭐 한 대여섯 개 사지 마시고요. 예, 그냥 이 예. 종목으로 모아간다 생각해서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추가 매수야. 네, 추가 매수해서 그것 때문에 예, 예. 단기로 보지 말고요. 좀 예,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야. 하반기까지는 본다 생각하고 끌고 가면 예. 이 자리는 매집 모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예. 가다가 6만 원대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6만 원 넘어가면요. 네, 여기가 이제 네, 밴드라 그럼, 그래요. 예, 예, 6만 원까지는 이 종목은 시간 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들어가셔서 6만 원 예. 되면 그때 전화하셔갖고 다시 상담 받는 건 어떨까요? 6만 그래서 원 올해는 이 넘어가면요. 종목 저 종목 하지 말고요. 그냥 예, 예. 셀트리온 한 비중을 좀 늘려서 예.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 이 가격이 왔을 때 우리 이제 추가 매수해서 6만 원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끌고 가세요. 알겠죠? 그럼 꼭 네네. 올해 빗발 날 시간이 올 거예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매수가 비중은요? 25만 9천 원이요.
이거 어제 산 거예요? 엊그제 샀어요? 최근에 샀어요? 한 조금 자꾸 이제 이렇게 물 타가지고 네, 얼마에 한 팔라고요? 달. 네. 그래도 3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요. 많이 사셨네요. 예. 이번에 빠지면서 겁먹지 않으셨어요? 많이 겁먹었죠. 왜요? 내가 이거 겁먹으면서 무서우면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약간 중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알면 괜찮아요. 저는 안 무서운데. 우리 시청은 무섭다고 저는 안 무서워요. 네. 저는 더 많이 샀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파동이라 그래요. 레인보우는 이제 어떤 관련주인지 뭐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은 다 알겠고 왜 올라가는 건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레몬트는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하는 이유가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 기대감은 되게 가는데 퍼포먼스가 안 난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네네. 주가가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이성을 찾아보면 실적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뭐 때문에 움직여요? 기대감 때문에. 이 네.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있는 게 노복섹타예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어디까지 팔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기술적 분석은 아까 얘기했던 30만 원 언저리예요. 주가가 빠질 때는 한번 리바운딩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 그래요. 이 고점과 저점에 이제 중간값까지 평균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이제 이 중간값이 올라왔다가 위로 못 올라가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쌍봉 만들어요. 그때 이제 추세가 만들어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그래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간값이 변곡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30만 원 넘어가면 위에 쌍봉 만들어 올라갈 것이고 30만 원을 못 올라가잖아요. 그 밑에 하락 파동으로 깊게 빠져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하락 파동이에요. 하락 파동은 3파동이라 그래요. 네. 파동은 3파동을 만들어요. 그 3파동을 만들면 깊게 빠져요. 그러면 고점 대비 얼마까지 빠지냐? 50% 빠져요. 50%에서 60%. 그러니까 40에서 60%의 저점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40% 이상 빠졌죠. 고점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이번 리바운딩이 들어올 때 잘 팔지 않으면 손해 많이 봐요. 네. 그렇게 전략을 짜면 돼요. 그럼 네.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에 정리를 좀 해라 이 이야기다, 그렇지? 네네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짜리거든요. 네. 4조면 커요, 작아요? 네. 커요. 예. 크면 무조건 실적 들어가요. 만약에 시가총액이 5천억 밑에 이런 건 실적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시가총액 1조다? 2조 밑에 뭐 7천억, 8천억 거기도 거의 실적 보진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되는 거는 이제 펀드멘탈 보고 이제 자금들이 들어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기대가 많아서 막 올라가다가 막 급 나가는 이유가 실적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들어오면 거기서 잘 팔고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이렇게 쌍봉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40만 원까지 올라있어요. 삼성전자 타이틀 하나로 이렇게 땡겨 올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것보다 더 큰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없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팔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그 28만 정말 원, 29만 원, 감사합니다. 30만 원 요 라인이에요. 그때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우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기 세명전기요. 매수가 비중은요? 5,970원에 20%요.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막 움직이는지 아세요? 이 테마주예요, 테마주. 네, 테마주라 이게 급변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책주 이렇게 물겨요. 철도 아 이게 이런 거. 정책주예요? 네네네. 이제 세명전기 그다음에 대우A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이 있으면 정책주가 나와요. 교통망, 철도, 이거 그다음에 대부 막 이렇게 엮여갖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수익을 보고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이게 지금 봐봐요. 지금 이게 분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세요, 안 네. 세요? 네, 이게 지금 상한가 갈까요, 못 갈까요? 지금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거 오늘 상한가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거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위에서. 그죠? 막 움직이죠.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한가도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 현재가를 보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이게 막 움직이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한가를 치더라도 요 안에 이제 호가 물량이라 그래요. 호가 물량이 강하게 붙었냐?
약하게 붙었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강상인지 약상인지 보고요. 만약에 이제 상한가가 둘러서 호가를 어떻게 보고 강하게 붙었다 그러면 잔량이 많이 쌓여요. 근데 잔량이 많이 안 쌓이면 내일 풀려요. 내일 들어오다가 떨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볼 때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질 때 호가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상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한가 들어오면 이제 내일 이제 잘 팔아야죠. 팔 때는 이제 어떻게 파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슈가 나와서 그래요. 여기 보면 뉴스 하나가 있네요 오늘, 그죠? 이게 70억 규모의 이제 애자라는 거는 변압기에 보면 동그란 거 있죠. 전봇대 전선 위에 보면 이게 하얀 거 있죠. 이렇게. 혹시 네네. 보셨어요? 이거 수주했다는 거예요. 이제 납품을 해서 계약했다. 이래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뉴스도 있고요. 해서 이건 내일 잘 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얼마 정도에 팔 수 있어요? 6,500원? 1,500원. 좀 더 갖고 있다고 6,500원 파세요. 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요. 오늘 윗꼬리가 줄 수도 있거든요. 윗꼬리가 네. 주더라도 내일 주까지는 갖고 가셔서 6,500원 판다 생각하고 6,500원 팔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멘토님 이거 네. 팔고 네. 다시 또 내려가면은 추가 아니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말아요? 우리 시청자님 힘들어서 못해. 이거 변동성이 세잖아요. 이거 네. 변동성 안 세요? 맞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네. 안전한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이제 순발력이 조금 젊은 친구보다 좀 순발력이 좀 느리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6,500원 오면 파세요. 네. 내일 팔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어떤 거죠? ST팜. ST팜은 이제 CDMO 관련주라 그래요. 그 셀트리온, ST팜, 바이렉스 뭐 이런 것들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생물보안법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국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세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요. 좀 모멘텀은 괜찮아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0원까지 보이니까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놀링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8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캠 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 그러죠. 이번에는 그 기술 이전에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반응이 빨라요. 리가캠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죠.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가 109,000원, 비중은 15%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말고요. 12만 원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이게 들고 가면 되고요. 추가 매수해도 돼요.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면 12만 원, 1차 목표가는 11만 원 넘어가면 12만 원까지 본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서 놀링이기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기 바래요. 모멘텀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끌고 간다라고 해서 12만 원 목표가 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도 있나요? 라운 피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총액 조그마한 것들은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근데 여기 보면 단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봉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거 지렁이 있죠. 이렇게 보면 1분봉을 보면 여기 지렁이라고 하는 종목들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면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없고 호가의 왜곡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 지렁이 종목들은 이게 호가라 그러거든요. 보면 44주, 151주, 50주, 60주 이런 주식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실적이 좋다도 하지 마세요. 유동성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분봉에서 이런 지렁이 종목은 아예 보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그때 팔면 되고요. 매일같이 4,500원, 5,000원 라인에 걸어놓으면 한 번은 툭 하고 팔리고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대응한다 생각해서 이거는 매도를 매일 걸어놓으세요.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4,800원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하고요. 다음에 매수할 때는 이 분봉의 지렁이들 이런 종목은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님은 항상 1분봉 이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많이 힘들어져요. 예, 그렇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지. 이제 끝났죠.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이 끝났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 그다음에 역사적 가치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라 여러분들 방송을 잘 보면 우리나라의 저점과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강연회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간에 안내 잘 보시고 많이 분들이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스트롱 바이, 변동성이 되게 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으라고 말씀 강조드렸어요. 앞으로 트럼프의 시대에서는 이 변동성이 되게 세니까요. 그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항상 주책 콜콜콜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내용은 상장의 종목의 상승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여러분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